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100쪽에 있는 오늘은 조건부 확률 할 거예요. 확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뽑는 것 자체가 조건부 확률인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어. 그러면 내가 조건부 승낙이라는 말 하잖아. 예를 들어 야 네가 만약에 이걸 해준다면 나는 그거 승낙할 거야. 이렇게 조건부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해주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조건부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여기서는 두 가지 사건이 결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결부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가정하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하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누가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애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쓰냐면 P하고 괄호 열고, 이게 누구 일어났을 때 라고 하는 가정이 오른쪽으로 오고 일어났다가 왼쪽으로 온다. 그래서 이걸 B 하고 책에서는 이렇게 적어.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표현법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걸 약간 사선으로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B 바 A라고 읽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우리는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뭐뭐로 가정했을 때라는 딱 상황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하냐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분모에 있는 게 전체 경우의 수였어. 분자에 있는 게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현법을 그냥 차라리 애초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표본 공간이 있습니다. 이 표본 공간 안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단순히 요거 있지. 요거를 우리는 이때 지금 표본 공간이니까 얘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개수로 하니까 N A급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이걸 확률로 나타내. A급의 확률은 이거분의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분의 이게. 우리가 교집합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개념이냐면, 표본 공간은 A야, X야, S야. 그리고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이게 P, B 바 A가 의미하는 거는 저기서 나오는 공식은 이거라고. PA분의 PA급인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표본 공간이 A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은 S라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A로 한정 지어버려. 그러니까 이거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 이게 일어날 확률, 그거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 근데 사실은 이거 지금 제가 경우의 수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경우의 수로 표현을 해주면 PA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분에 A의 경우의 수고, 그리고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분에 A교비의 경우의 수야. N 개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냈잖아. 이게 그냥 마치 A분의 그 A 교 B가 되는 개념이야. 얘를 똑같이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거나 NA분의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 개수를 같은 걸로 치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확률을 구하거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떤 사건을 구할 때는 전체 세상을, 표본 공간을 그냥 S라는 이름으로 줘.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이게 일어났을 때로 세상을 한정 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비율은 전체분의 이거의 비율이야. 실제로 이런 비율이었는데, 조건부 확률은 이 표본 공간이라는 세상 자체를 애초에 그냥 다 없애버리고 세상이 A만 남은 세상으로 보는 거야. A에서 이거의 비율.
그렇게 보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상황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가 일어났을 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조건부 확률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조건부 확률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표본 공간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 표본 공간이라는 말은 와닿지가 않아. 우리가 집합에서는 이걸 보통 전체 집합을 U라고 해.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 세상이라고 보면 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그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돼. 나중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단순히 교집합인지 세상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달라지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 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전체 세상 자체를 그냥 A가 일어나는 상황 중에서 B의 비율, 그거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면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 좀 애초에 그냥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1쪽에 있는 오른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A교 B랑 B 바이의 차이점을.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5개고 여기가 만약에 4개야. 여기가 3개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 그냥 3개로 해버릴게. 그럼 이게 지금 15개거든?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A교 B의 확률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지금 전체가 15개야. 그러면 15분의 3.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 그런데 이 조건부 확률의 개념은 이거는 세상 자체가 그냥 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 7개지. 그치, 7개 중에 요거의 비율.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세상을 A로 좁혔을 때 이거의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이 더 좁아졌으니까 비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비율과 조건부 확률의 비율은 달라서 이 둘은 철저하게 다른 걸로 봐야 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교집합의 확률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이거의 비율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확률인 가능성은 비율이야. 분수라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세상을 A로 한정을 지었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 그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외워야 해. 얘가 분모. A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 A교 B. 왜 교집합인지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났다는 건 A, B 다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위에 교집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표현법이니까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외우고, 야 그러면 PA 바 B는 뭘까? B분의 그렇지, PB분의 A교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P, B 바 A랑 A 바 B는 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야. 분모가 다르잖아. 세상이 달라. 기준이 뭐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숫자가 다르구나.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6분의 A도 일어날 확률. 6분의 3. 이걸 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근데 중학교에서 확률에서 이거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사용을 했다. 이게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그냥 미리 그냥 일러줄게. 자, 여기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에는 5개의 구슬이 있는데 이 당첨 구슬이 2개야.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서 뽑을 때 우리는 2가지로 나눈다. 그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로 나눠.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비복원 추출은 먼저 뽑으면 끝이야. 솔드 아웃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구할 거냐면 2번째 뽑아서 뽑을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내가 구슬을 2번째에 뽑을 확률. 그러면 자, 이 복원 추출의 개념으로 내가 처음에 하나를 뽑을 확률은 뭐야? 내가 여기 5개 중에서 이 별표를 뽑을 확률 5분의 2지. 첫 번째 5분의 2지. 그리고 나서 2번째 뽑을 확률 또 5분의 2겠지. 만약 저기서 하나 뽑혔습니다. 복원 추출이라고. 뽑고 나서 다시 얘를 또 집어넣어서 또 5분의 2잖아. 그러면 얘는 잘 보면은 전체 개수가 달라지지 않았지.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그 확률이야. 하지만 아래 있는 걸 볼까? 자, 내가 만약에 하나를 뽑았어. 첫 번째 상황은 내가 줄게.
내가 첫 번째 얘를 뽑았어. 얘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지. 그럼 얘를 뽑았다고 치자. 처음에 5분의 3이었어. 근데 얘를 뽑았다고 치자. 요거 하나가 사라졌지. 4분의 2가 되지. 분모가 달라졌잖아. 그치? 이게 조건부 확률이 계산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사람이 얘를 뽑았을 때 그 다음에 이걸 뽑을 확률이야.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뭘 했을 때 이거가 될 확률. 얘가 의미하는 게 앞에 있는 친구가 했을 때를 예를 들어 A라고 하고 이거를 뽑을 확률을 B라고 하면 이게 그냥 B바 A라고. 이미 우리도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동안은 그냥 애매하게 얘를 뽑았으니까 경우가 달라져서 확률이 달라져라고 생각을 했던 걸 이렇게 개수가 달라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이건 세상이 달라졌잖아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조건부 확률을 기억을 해야 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P, B바 A라고 쓴다. 그래서 이에 따라 공식이 하나 생기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별건 아니야. 그냥 딱 여기서 만들어지는 공식이야. 우리는 공식을 어떻게 배울 거냐면 누군가가 조건부 확률을 주고 A 교 B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지. 그러면 조건부를 먼저 적어. 이렇게 만들어진다. 양변에 그냥 PAPA 곱한 거야. 외울 땐 어떻게 외우냐면 그 얘를 먼저 쓴 이유가 곧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A가 온다 이런 식으로 외울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외우기 좋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 P 2바 B가 있어. 여기 내가 P2를 곱해. 안 돼. P2를 곱해. 그러면 둘이 똑같이 왔지. 그러면은 둘이 교집합이 온다고. 외울 수 있겠지? 자리가 바꾸어도 얘를 먼저 써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게 이거다라고 외워버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그냥 조건부 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공식이거든. 자, 굳이 외울 필요 없겠지. 조건부 확률의 정의만 명확하게 외우세요. 세상이 A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세상만 그냥 정리를 해줘.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 대신 저기 B바 A가 의미하는 걸 확실하게 외워야 돼. B바 A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 부른다. 근데 문제에서 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 줄 테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푸는 거를 연습을 좀 해야 해.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책만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집합의 연산이거든요. 문제에서 P, B 바이를 줬어. P, B 바이랑 누구를 곱하면 A 교 B라고? PA. 그렇지. 그렇게 순서대로 온다로 외우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온 걸 곱해야 교집합이 된다. 헷갈려 나중에 B를 곱하는지 A를 곱하는지. 보고 확실하게 외워.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부 확률을 주면은 얘랑 곱해버려서 교집합을 구할 수 있겠죠. 10분의 3. 그럼 우린 얘 구하면 되죠. 얘가 의미하는 건 P, 드모르간 쓸 거야. A 합 B 전체의 여야. 어차피 확률이야. 이거 여사건으로 보자. 그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거기서 합집합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합집합에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둘 더해서 교집합 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다. 별로 어렵지 않지? 여기는? 잘 외우기만 하면 돼. 자, 여기서는 A바 B를 구해달래. A바 B를 구해주세요는 궁극적으로 뭘 구해라는 이야기냐면 교집합 구해주세요야. 확실하게 두고 풀 수 있어야 돼. 이미 우리가 PB를 아니까.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구하냐? 여기 연산해서 구하면 되지. 자, 얘를 한번 바꿔볼게. 방금이랑 똑같이 생겼네. 전체 여지. 그럼 얘는 1 빼기 PA 합비야. 그게 0.5라고. 그러니까 A 합비도 0.5겠죠? 자, 그럼 우리가 A 교 B는 어떻게 구하냐면 A 합비의 공식은 A를 더하고
B를 더해서 교집합을 빼죠.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도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교집합의 공식도 그런 식으로 외울 거야. 교집합은 둘 더해서 합집합을 뺀다로 똑같으니까. 그러면 교집합은 둘 더해서 합집합을 빼니까 둘이 더하면 0.6에다가 0.5를 빼니까 0.1이죠. 그러니 PB분의 0.4분의 0.1, 4분의 1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요. 확률을 계산할 때 책에서 혹시나 뭐 소수가 있을 수도 있고 분수가 있을 수도 있죠. 보통 우리는 다 분수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잘 정리를 좀 해놓고 그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심플하게 나오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기 좋은 문제가 필수지 2번이야.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와요. 여기요? 예, 좀 해석이 어려워요. 나중에 되면은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니면 그냥 확률인지 헷갈린다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가 일어나고 누가 일어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래서 조금 꼼꼼히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야 한다? 얘는 쉬워. 얘는 내신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진짜 쉬워.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그 오른쪽 표는 이 표는 어느 고등학교 A, B 두 학급 50명, 전체 50명이래.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했대. 근데 안경을 쓴 학생이 A 학급 쓴 안 쓴, B 학급 쓴 안 쓴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 쓴 사람이었을 때 요게 조건이야. 뭐뭐 할 때. 이게 그냥 세상이라고 나타내면 된다고. 얘가 분모라고. 이걸 니네가 확실하게 해석을 해야 돼. 뭐뭐 할 때 걔가 뭐뭐 할 확률이. 이게 분모고 이거 하면서 이거 한 게 분자라고. 이해했니? 그러니까 안경을 쓴 학생이 A1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안경을 쓴 학생의 세상으로 세상을 고립시켜. 이게 지금 표본 공간이야. 전체 20명이라고. 그러면 전체 20명 중에서 그 사람이 A 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하래. 그렇지. 전체가 20명이지. 20분의 이거일 확률 16. 이렇게 세상을 니네가 좁힐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 있으면 헷갈린다. 딱 여기까지만 잘라버려도 돼. 전체가 20명 중에 이거.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 이거라고. 세상 자체를 그냥 좁혀버렸다고. 표본 공간이 달라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굉장히 쉽다. 근데 이 개념만 이해하면 모든 건 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 한 명이 B학급이었을 때 안경 쓸 확률. B학급이었을 때 내가 한 명을 뽑았어. 근데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B학급이래. 이거 보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한 명 딱 뽑았어. 근데 얘네가 다 B학급인 거야. B학급이었을 때 걔가 안경 쓸 확률. 정의 되게 하기 쉬운데? 처음부터 잘하는 봐. B학급이었을 때 이게 조건이라고. 그러면 세상을 B학급 세상만 보라고. 이게 세상이라고. 이게 전체라고. 그럼 B학급이었을 때 25명 중에 그 중에 안경 쓴 사람 4명, 25분의 4. 알겠지? 이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 B학급이었을 때 그 사람의 안경이 그치. B학급이었을 때 B학급인 애가 안경 쓸 확률. 상황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앞에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써야 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있지. 그걸 PA라고 해. 안경 쓰는 사건 PA 적어. 그리고 나서 안경 쓴 사람이 A학급 학생일 확률이지. A학급 학생 PB라고 해서 P, B바 A 이렇게 정의해주면 돼. PA 분의 P, A 교비. 만약 서술형이면. 그런데 서술형에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꼭 이렇게 적으세요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하시는 경우도 있냐면 이걸 다 문장으로 적는 거야. 이 학급은 뭐 A학급, B학급 있는데 A학급은 몇 명이 안경 쓰고 몇 명이 안경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그냥 표로만 정리하면은 그냥 이렇게 된 걸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분도 좀 계세요. 그 말은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라고. 그럼 되게 쉬우니까. 표로 정리하고 세상 그냥 딱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몇 명. 이해했니? 이 조건부 확률이 그냥 이게 다야.
이 개념만 명확하게 알면 돼. 하나만 더 해볼래? 정리가 되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문제가 이 확인 체크 136번 같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다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혈액형 조사했더니 A형인 학생이 전체 50%, A형인 남학생이 전체 40% 이렇게 말해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 여, A, A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남자 A형 일단 A형인 학생이 전체 50%지. 그러면 A형이 50이야. 이게 퍼센트니까 전체는 그냥 100이다. 숫자로 보는 거지. A형인 남학생이 40%래. 여기 40%야. 전체. 그럼 여기는 몇 %일까? 10%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할 게 A형일 때 남학생일 확률. 분모는? 40. 그치. 아니지, 그치. 50이지. 50. A형인 세상이니까. A형 세상 중에서 남자일 확률. 5분의 4. 그렇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오늘 배우는 건 이게 다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알면 돼. 나머지 거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냥 평소 우리가 사용하던 경우 확률 구하는 걸 할 거예요. 그게 이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자, 필수 3번 문제. 아까 말해줬죠. 이게 공을 뽑으면 공이 한 개가 사라지면은 분모가 달라지지. 애초에 이게 그냥 조건부 확률이라고. 책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건부 확률처럼 쓰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처럼 써도 안 틀려. 굳이 조건부 확률로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 다만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문제를 한번 보자.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둘 다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야. 그러면 첫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은 10분의 6이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은? 9분의 5. 그렇지. 답은 이거야. 이게 끝이라고. 근데 이게 니네 생각 이거지. 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쉬운 걸 하냐. 이게 뭐냐. 얘가 처음에 흰 공을 꺼낼 사건은 A라고 하자. 흰 공을 꺼냈기 때문에 이게 B를 꺼낼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흰 공 꺼낼 확률을 B라고 하면 이거는 P, B바이라고. A에서 꺼내서 B가 뽑을 확률이라고. 분모가 달라졌어. 세상이 달라졌잖아. 이걸 말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럼 해석하는 건 딱 이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다만 공식은 외워야 돼.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유난히 쉬운 것 뿐이에요. 자, 필수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문제 자체는 조건부 확률은 맞아. 그런데 조건부 확률처럼 굳이 풀 필요가 없다고. 문제 한번 읽어보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알고 있어? 강수 확률 40%, 내일 비가 올 확률은 40%야. 그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그러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되지. 첫 번째, 내일 비 오고 매진. 두 번째, 비 안 오고 매진? 그렇지. 비 안 오고 매진. 둘로 그냥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고. 상식적으로. 굳이 뭐 조건부 확률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한번 해보자. 내일 비 올 확률은? 비 오면 40. 그치. 이거 5분의 2지. 비 오고 비 온 날 매진 날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 다음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3이지. 비 안 온 날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지. 하고 둘이 곱해서 계산을 하면 돼. 이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이고 둘 더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좀 깊게는 아니지만 조금 의미를 분석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구한 이거는 비 오고 매진될 확률이야. 비 온다의 사건을 A라고 할게. 매진된다의 사건을 E라고 할게. E. 책에서 E라고 한 것 같아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 비 오면서 매진될 확률을 계산을 한 거야. 비 오면서 매진될 확률을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얘가 비 올 확률이었지. 비 올 확률이니까 이게 PA야. 얘가 뭐냐면 비 올 때, 비 온다는 가정했을 때 매진할 확률이지. 얘가 P, E 바 A라고. 비 올 때 매진될 확률. 그래서
교집합을 구할 땐 둘이 곱하세요. 그게 이미 그냥 다 녹아 들어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푼 거라고. 이미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의 이름을 붙인 것 뿐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엄청 복잡하진 않죠? 네. 네, 필수 예제 5번 한번 볼까요? 상황만 잘 정리하고 굳이 조건부 확률을 녹아서 식으로 쓸 필요가 없으면 굳이 안 써도 돼. 자, 주머니 A에는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면 뭐뭐 하면 조건을 줬잖아. 그게 조건부 확률인 거야. 뭐, 아니, 내가 잘못 봤다. 다른 거 할게. 필수예제 5번 해야 되는데.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B에는 3개, 2개가 들어있어. 근데 나는 그 A, B 중에 하나의 상자를 택하여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하나, 검 하나가 나왔을 때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세요. 얘가 어렵다. 문제는 좀 이해가 돼? 일단 2분의 그치. 이거가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상황을 좀 보면은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이게 분모야.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이거 할 때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이래. 그러니까 이거일 때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그냥 순리대로 A, B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거기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A 상자 선택해서 흰 1, 검 1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지금 나는 상자 하나를 선택했지.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다. 거기서 생각을 해야 해. 근데 2분의 1을 안 적는다고 답이 달라지진 않아.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감점은 할 수 있겠지? 자, 나 A 상자 선택할 거야. 2분의 1 곱해. 그래서 A 상자에서 흰 하나, 검 하나 뽑을 확률 한번 구해볼까? A 상자에는 총 6개의 공이 있지.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해야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공이 6개에서 내가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분에 흰 하나, 검 하나 뽑을 경우의 수를 한다고. 이게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 뽑으니까 6C2라고. 지금 방금 공 하나 뽑고 확인하고 이게 아니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뽑는 거야. 그 중에서 흰 하나, 검 하나 뽑을 확률은 2C1, 4C1. 알겠어? 그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6C가 15지. 얘는 8이지. 여기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그치? 15분의 4. A 상자를 선택해서 흰 하나, 검 하나 뽑을 확률 구했어. 두 번째 상황. B 상자에서 흰 1, 검 1 뽑을 확률 한번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상자 선택하는 경우의 수 2분의 1이지. 분의 전체 경우의 수. B 상자 선택했다. 총 공이 5개 있으니까 5C. 5개 중에 2개를 뽑되 흰 하나, 검 하나. 그냥 3 곱하기 그치, 3 곱하기 3C1, 2C1이야. 그럼 이게 10이지. 그러니까 2 곱하기 10분의 2 곱하기 3이야. 약분해서 10분의 3이죠. 3 곱하기 2인데 2로 이렇게 약분한 거야. 10분의 3.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상황을 한번 보자. 2개 더 했었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흰 하나, 검 하나 뽑는 경우는 2가지야. 그러면 흰 공 1개, 검은 공 하나 나왔을 때 이게 분모 표본 공간이라고. 그럼 이 표본 공간은 이 둘을 더한 거라고. 그러니까 흰 하나, 검 하나 뽑을 확률은 1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거는 흰 하나, 검 하나가 A에서 나온 거잖아. A에서 흰 하나, 검 하나 뽑을 확률을 구한다고. 그거는 그냥 얘야. 15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뭐뭐 할 때는 그냥 분모. 얘가 표본 공간 분모. 뭐뭐 하면서 이거인 건 분자. 저게 교집합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하면 돼. 이거를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비바이 이런 거 적으면? 네. 그러면은 상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상자 선택하는 건 이름을 두지 말고
상자 선택하는 건 이름 필요하겠구나. A 상자 사건이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신일, 검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A 상자를 뽑았지. A 상자를 뽑을 확률이 PA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A 상자에서 이걸 뽑을 확률이지. 그럼 이거를 P 에서 뽑는 거니까 교집합이야. A 교비를 구한다. 반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가 구하는 게 A 상자를 선택하면서 거기서 얘를 뽑을 확률을 구한다고. A 상자를 뽑았을 때 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A 상자를 뽑을 확률 곱하기 흰 하나, 검 하나 뽑을 확률이 그 A 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 흰 하나, 검 하나를 뽑는다라고 적어야 돼. A 상자를 뽑았으니까 흰 하나, 검 하나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상자를 뽑으면 이게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얘가 B바 A야. 그래서 여기서 너무 복잡해. 아니 이거 연연 안 해도 돼요? 엄청 연연 안 해도 돼. 연연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뭐 할 때를 여기 분모로 두고 이거를 분자로 얹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뭐 나오는지 아니? 경우를 3개로 나눠. 3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 얹는 거. 그게 서술형 문제로 나와. 그러니까 그거만 확실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자가 2개잖아. 상자를 3개로 두는 거야. 3개로 둬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둘 다, 셋 다 흰 하나, 검 하나 뽑는 경우의 수거든. 그게 다 더한 게 분모, 그 다음 그것 중에서 A에서 하는 게 분자. 이렇게 누가 분모고 누가 분자인지만 나누는 것만 연습하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져.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건부 확률이야. 근데 얘도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래서 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왜 PA가 6C2가 되는 거예요? 이게 PA가 아니야. 아 근데 그걸 아예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이거잖아요. 이게 PA분의 BA 교비가 아니라고.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A는 상자를 선택하는 게 A, B였잖아. 이거는 상자를 뽑은 이후의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A, B로 정의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정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뭐냐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 그냥 확률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공 2개 뽑아서. 그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142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문제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계산은 나중이고. 상황만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A, B 두 대의 기계 A, B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전체 상품중 40%는 A, 60%는 B에서 생산을 하되 얘네들이 각각의 불량품은 5%, 3%래. 내가 임의로 하나의 제품을 선택했는데 얘가 불량품이래. 불량품이었을 때 그게 A에서 생산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A에서 불량품의 확률을 구해. 그 다음 B에서 불량품의 확률을 구해. 그다음에 그치. 이게 그냥 불량품 나올 전체 확률이야. 분의 A에서 불량품 구할 확률. 이걸 분자로 얹은 게 답이라고. 그것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으면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한번 풀면 풀어볼래? 그러면 이거는 경우 안 나누고 그냥 계산을 할게요. 자, A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전체 중에 40%가 A지. 5분의 2, 그치?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A를 선택해서 A에서 불량품. 20분의 1. 그렇지? 그 다음 5분의 3. 그렇지. B를 선택했고 B에서 불량품 100분의 3 하고 여기다가 5 곱하기 20분의 2 얹어버리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계산은 이게 지금 500이잖아. 그냥 아싸리 그냥 뭐 하지 말고 500을 곱해버리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통분하지 말고. 그럼 여기다 500 곱하면 이게 100이잖아. 그럼 이게 계산하면 이게 10이야. 500 곱하면 9야. 그러면 여기는 500 곱하면 여기 10이겠지. 19분의 10 이렇게 나온다고. 안 복잡하지? 응. 할 수 있겠지? 이것만 할 줄 알면 이쪽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을 너무 깊게 들어갈까 봐 걱정이야. 근데 헷갈리는 거는 뭐뭐 할 때 얘를 분모, 뭐뭐 할 때 뭐뭐 한 것, 이게 교집합이니까 분자. 그거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엄청 깊게 들어가지 말고 책에서 있는 것처럼 이게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로 하니까 조금 쉬워 보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글로 한번 너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하면 난 진짜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책은 그걸 해야 해. 책 답안지는. 그래서 책 답안지를 보면은 뭐뭐 하는 사건을 A, 뭐뭐 하는 사건을 E, 그래서 E 바 A는 뭐, A는 뭐 그렇게 계산 이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 교과서적인 풀이 같지만 이거는 확률과 통계의 특성상 말과 글의 차이야. 그래서 여기는 약간 조건부 확률 쪽은 답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된다? 답을 보면 더 산으로 가. 그래서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체크하고 그걸 우리가 같이 토론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에 매몰되지 말자고. 풀이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냥 이해하는 대로 하자고. 자, 서술형 문제에서 만약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적었어. 감점 못 시켜. 그냥 이름만 잘 적으면 돼. 불량품이 나올 확률, 여기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A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확률을 뭐 B라고 할 때 뭐 A교 B다 뭐 이렇게 이름만 좀 잘 적으면 된다고. 그건 나중에 연습하고 일단 개념은 지금 제대로 해놓고 책처럼 완전 그렇게 꼼꼼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더 헷갈려. 그래서 그걸 좀 잘 기억을 해두고요. 여기에서는 근데 진짜 문제가 조금만 고민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 보통 해주면 학생들한테 뭐 설명해 주냐면 생각보다 많이 질문하는 문제가 94번이야.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잠깐만 읽어봐. 그러니까 D랑 L이 있어. 근데 임의로 한 명이 여자야. 여자였을 때 여자가 D를 선호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뭐뭐 할 때 여자가 분모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 더하기 X 였을 때 D를 선택할 확률 X 6분의 1. 알겠지? 그것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저기 98번 한번 볼까? 이거 좀 어렵겠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7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야. P, 그러니까 A 바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문제예요. 우리가 구할 A 바 B는 저거거든? 근데 이미 우리는 P, B를 알지?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P, A 교비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된다. 상황은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볼까? 전체 표본 공간은 S. 근데 확률에서 표본 공간의 합은 1이다. 전체는 1로 봐야 돼. 이거 A야. 그럼 PA로 적을까? 이거야. 야, 그러면 A 교비의 최대는 뭘까? A 교비 최대. 현 이 상황에서 언제 최대겠냐? A 합비가 최소. A 합비가 최소일 때. A 합비가 언제 최소겠냐? 자, 똑같은 얘기야. 그렇게 접근하는 건 엄청 좋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A 합비가 최소인 것보다 A 합비가 나중에 이거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아. 근데 지금은 그냥 상식적으로 얘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수가 존재해. 그건 2분의 1이야. 8분의 7하고 2분의 1이잖아. 아, 이거 안에 이렇게. 그럼 여기가 2분의 1인 게 맥시멈이야. 여기가 0이고. 그래서 최대는 이건 지금 수학 하에 나오는 내용이다. 집합에서 이거 최대는 어떻게 구하냐면 둘 중에 작은 게 최대야. 그걸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최대는 2분의 1이야.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0일 수도 없죠. 최소가 0일 수도 있지. 그럼 대만 사건. 아니 근데 그게 0이 되면은 오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전체가 1을 넘어설 수도 있잖아. 이거 0이라고 가정을 하면 둘 더하면 1 넘어서. 아,
아까 교집합의 공식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의 최소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얘가 지금 8분의 7이다. 고정이란 이야기야. 2분의 1이야. 얘도 고정이야. 그러면은 언제 최소가 되냐? 이게 맥시멈일 때야. 이게 가장 큰 수가 될 때 전체 값이 최소가 된다고. 근데 합집합의 맥시멈이 얼마게? 당연히 전체지. 전체를 넘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맥시멈은 1이야. 그래서 여기서 1 빼야 돼. 이게 교집합의 최소야. 8분의 3이야? 그래서 최소는 8분의 3. 그러면 이거 얹을 때가 전체 최대, 이거 얹을 때가 전체 최소. 수학 하에 나오는 문제다. 외울 수 있겠지? 수학 하에서는 3개짜리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아니 조건부에서는 3개짜리 안 나오겠다. 거의 두 사건을 비교하는 거 이후에는 나오기가 힘들어. 이해했어? 네.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럼 다음 챕터 볼까? 다음 챕터 그 111쪽에 있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 여기서는 종속이라는 말은 그냥 무시하고 독립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전에 독립사건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 동시 그치.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뭘 의미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건. 이거랑 헷갈린 개념이 뭐죠? 배반 사건. 이거를 독립사건이라고 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 전혀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성이 없어. 그런데 이거랑 많이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배반 사건이거든? 서로서의 영향이 그치.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0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학생들이 이 둘을 왜 헷갈리냐면 얘네들을 동일선상에 두니까 헷갈려. 이 둘은 그냥 철저히 다른 걸로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독립이면 배반이야? 배반이면 독립이야? 하니까 어렵다고. 그냥 얘네들을 그냥 철저하게 다른 개념으로 봐. 물론 연관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전혀 다른 걸로 보면 돼. 독립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했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독립인지 아닌지 배반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사건이 뭐로 할까? 내일 출근 불러요? 그냥 저번에 했던 거 말고 다른 걸로 하려고. 내일 내가 학원에 출근. 이게 1번 사건이야. 두 번째, 내일 내가 동해바다 가. 두 가지 사건이 있어. 이게 좀 말이 애매할 수 있는데 최대한 안 애매하게 잘 설명할게. 그러면 얘네 둘은 독립사건일까?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게 좀 애매하지? 출근하면 여행은 못 가. 그치, 출근하면 여행 못 가지. 여행 가면 또 출근 그치, 이거 독립사건이 아니야. 영향 끼쳐. 그럼 얘네들은 배반사건일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없냐만 보면 된다고. 없어요. 없지. 그게 배반사건이야.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 동시에 일어났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냐. 영향을 끼치냐, 끼치지 않냐. 저번에 예를 든 건 이거였죠. 비 오면 출근 그치. 내일 비 온다. 내일, 나 출근하면 아니, 출근은 그래도 약간 영향 끼칠 것 같잖아. 내일 대통령이 점심을 먹는다. 비 와서 점심 먹는다. 내일 대통령이 점심 먹는다. 그래, 그러면 애매하지? 내일 미국 대통령이. 자, 보자. 얘네들은 독립사건일까? 네. 내일 여기 비 오는 건 여기가 비 오는 거야. 내일 비 오든 안 오든 미국은 올지 않을지 모르잖아. 전혀 관련 없어. 내일 비 온다는 게 우리나라 한정. 우리나라 한정. 우리나라 한정.
내일 우리나라 비 온다랑 내일 미국 대통령이 점심을 먹는다, 점심 식사를 한다. 그 둘을 보면은 얘네들은 독립사건이라고. 서로가 서로에 영향 끼치진 않아. 배반 사건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럼 배반 사건이 아닌 거라고. 왜냐면 내일 비 오면서 미국 대통령이 점심 먹을 수도 있잖아. 비만 오고 미국 대통령이 점심 안 먹을 수도 있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건 배반 사건이라고.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두지 말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독립사건은, 아니 배반 사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배반 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조금 애매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알려줬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배반 사건이야. 이것처럼 독립 사건도 어느 정도 조건을 주려고,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이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A랑 B가 독립이래. 그러면 B바에는 뭘까? A랑 B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전혀 관련이 없대. A가 일어난 후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건 뭘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렇지. 그리고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 그것도 PB야. 독립사건의 특징은 조건부 확률이 있으면 조건부 확률 자체가 사라져버려. 조건부 확률이 상쇄돼 버린다고. 그런데 조건부 확률에서 공식 하나 알려줬죠. A 교 B는 B바 A 곱하기 PA라고 공식을 알려줬죠. 그런데 얘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건 어차피 PB지. 그래서 독립사건의 공식이 뭐냐면 PA 곱하기 PB가 PA 교비랑 똑같아. 이게 독립사건의 공식이야. 독립사건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PA, PB를 곱해. 그게 PA 교비랑 같으면 독립이야. 다르면 독립하지 않아. 독립하지 않은 걸 종속이라고 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구분하면 돼. 이 독립사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 그렇게만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는 걸 잠깐 보여줄까? 별로 엄청 복잡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112쪽에 있는 그걸 외우라고. 왜 그런지도 이해됐지? 별로 안 복잡하지? 실제로 그러면 얘네들이 독립인가요? 독립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 사건, B 사건이 있고 C 사건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막 이게 독립일까 아닐까를 구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도 모르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PA를 구해. PA 얼마냐? 2분의 1. PB. P가 뭐지? 3이 2분의 1. 2분의 1. PC. 2또는 3. 3분의 1이지. 그냥 PA 교비는 뭐니? 동시에 A이면서 B인 거. 홀수인데 3이야. 3분의 1이지. 아니가? 호수인데 3이야. 그러면 두 가지잖아. 1, 3. 3분의 1. P, A 교 C. 홀수인데 2 또는 5. 6분의 1이지. 6개 중에 5 하나니까. P, B 교 C. 3이한데 2 또는 5. 6분의 1이지. 다 구해놨지. 여기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고. 자, 기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자. 이쪽에 적을게. A와 B가 독립이니? 라고 물어봤잖아. A랑 B를 곱해. 4분의 1. 그렇지. 그게 A 교 B랑 같아? 아니요. 다르지. 이렇게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종속. 이렇게. 이해했지? 니은 뭘까? A랑 C. 그렇지. 는 P, A 교 C지. 그러니 얘는 독립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풀 거니까 머리 싸맬 필요가 없다고. 정의만 제대로 외워. 그리고 배반 사건이랑 이게 동타로 두고 풀지 말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113쪽 보자. 113쪽에서는 보충학습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황을 정리를 다 해주고 딱 한 가지 경우만 증명해 줄게요. A와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은 A여와 B여도 독립이다. 그리고 A여와 B도 독립이야. 그리고 A와 B여가 독립이야. 얘네가 다 연관성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만 성립하잖아? 다 독립이라고. 그게 지금 113쪽에 나온 거야. A랑 B가 독립이면 A여랑 B가 독립이고 A랑 B여가 독립이고 A여랑 B여가 독립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하나만 증명해 줄게. 그 상황이 있어야 돼. A와 B가 독립이래. A가 B랑 독립이라는 말은 PA 곱하기 PB가 PA 곱이래.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위에 있는 거 할까? A여랑 B가 독립인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증명해야 되는 공식은 뭐냐면 아니지. 이거인지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잖아. 난 얘를 증명하면 돼. 그러면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라고. 이해했니?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면 둘의 교랑 둘이 확률을 곱한 게 같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줄게요. 시작을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좀 센스 있게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치? 차로 나타내려고. B차이거든? 자, B차이가 의미하는 건 여기야. B에서 A 뺀 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PB에서 교집합을 뺐어요로 나타낼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데 얘가 지금 독립사건이잖아, A랑 B는. 그러면 얘는 PA 곱하기 PB지. 네. PB로 묶이지. 그럼 이거 1 빼기 PA지. 1 빼기 PA는 PA의 반대야. P여라고. 그럼 이게 PA여지. PA여가 되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증명하려고 했던 이게 증명이 되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게 다 증명이 돼. 이해했지?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은 A랑 B가 독립일 때 나머지 증명을 했잖아요. 얘가 독립일 때도 나머지 세 개가 독립이라고. 이 둘이 독립일 때도 나머지 세 개가 독립이라고. 그것도 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거든. 하나만 그냥 본보기로 보여준 거고 우리 책에서는 나머지 사건도 다 증명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니까. 114쪽에 보면은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을 구분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정의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 독립 사건의 정의는 A가 일어나든지 A가 일어나지 않든지 조건부 확률은 PB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뭐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다 그냥 무시해. 벤 다이어그램은 그 왼쪽 사건에 보면은 A랑 B가 서로 소인 게 보이죠? 그리고 독립 사건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냥 서로 관련이 없어서 그림을 나타내는 게 되게 애매한 거지.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좀 중요하다. PA가 0보다 커. PB가 0보다 커.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설명 안 해도 돼요.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그러면 A, B는 서로 종속이래. 운동형이 서로 영향을 준다. 독립의 반대라고. 왜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지. 그러면 여기서 배반 사건이라 가정했잖아. A 교비는 뭐야? 아예 그치. 공집합이지. 잠깐만, 내 지금까지 계속 잘못 적었구나. A 교비가 공집합인 거야? PA 교비는 그냥 0이라고 적었어야 돼. 아까 그거 그냥 알아서 수정해. 그냥 0이라고, 확률이 0이라고. 교집합이 없으니까. 근데 독립 사건의 조건이 뭐였지? PA랑 PB랑 같다였지. 근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0이지. 그럼 PA랑 PB를 곱하면
0이 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종속인 거야. 독립이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PB가 절대 PA교비랑 같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야.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 대우 조건도 참이야. 그럼 대우 조건 한번 적어볼까? 종속이 아니면 아닌데 맞아. 종속이 아닌 게 뭔데? 독립이지. 배반 사건이 아니고. 그렇지. 배반 사건 아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이런 게 조건이 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이 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줘야지. 확률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면 같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건 0이 아니라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걱정되는 게 학생들이 깊게 들어가 버리면 배반과 종속, 독립을 하나의 문장으로 엮으려고 해. 근데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겨. 철저하게 그냥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라고. 다만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참거짓 문제가 나올 순 있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 되지. 하나만. 배반이면 종속이다. 교집합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만들어나는 것만 여러분 연습하면 되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참거짓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학교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근데 여기는 진짜 개념이 중요해서 이 확률과 통계는 개념과 좀 증명하는 것만 여러분이 좀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근데 저 깨닫는 게 좀 필요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 필요 충분 조건은 이게 서로 따닥 그 설명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설명이 잠깐 있구나.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자 이거 지금 이거 잠깐 설명을 할게. 책에 약간 언급이 좀 돼 있어서. 보통 근데 명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얘가 조건이야. 하나의 조건. 이게 조건이가. 조건이면 조건이다로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인 명제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얘가 되기 위해서 현재보다 무언가가 필요한지 충분한지 그거를 상황을 보고 얘를 P는 Q가 되기 위한 뭐 충분 조건,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이름으로 부르거든. 두 조건의 관계에서.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볼게.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현재로 충분하니 무언가가 필요하니? 충분하지. 그러니까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그렇지?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 시민이 되려면 현재로 충분하니 무언가가 필요하니? 충분하지 않아. 예를 들어 강원도 사람이야. 그치. 강원도 사람이 광주 시민이 되려면 여기로 이사를 와서 그다음에 뭐 그 전입 신고를 하고 뭐 학교 뭐 그 뭐냐 전학을 가고 이런 게 다 해야 되잖아. 그냥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얘네들의 대소 관계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명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방향으로 부분 집합의 관계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야. 얘가 얘 이렇게 속하지. 이 방향으로 속하면은 이 명제는 이렇게 참이야. 그러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렇게 참거짓을 결정을 해놔. 얘가 얘에 속하지.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그리고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외우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이걸 총이라고 생각해. 총. 얘가 총을 쐈지.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야. P는 Q의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고 얘는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지. 얘는 필요 조건이야. 이해했지? 그럼 충분 필요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은 둘 다 총을 쏘고 둘 다 피를 흘리는 개념이야. 양방향 다 참이야. 결론적으로 둘이 똑같은 거야. 똑같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필수 예제 7번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문제 풀이가 조금 쉬운데 딱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이런 문제들은 다 안 나오고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진짜 쉽다. 자, A, B가 독립이래. 그러면은 이거를 비마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독립이니까 둘이 곱한 게 이거라고. 아, 예. 이해했지? 독립이래. 아까 보충해서 한 것 때문에 저거 성립하는 거. 그치, 증명이 됐으니까. 아니지. 독립 조건이면 그냥 얘랑 얘 곱하는 게 같다고. 그거랑 다른 얘기잖아. 아까는 A와 B가 독립일 때 얘네 둘이 독립이다를 이야기했고, 지금은 독립이면은 그 교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낸 건 두 확률을 곱한 거랑 같다 그랬잖아. PA 대신 A가 나타난 것 뿐이야.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PB지. PB니까 PB를 X로 두어. 그럼 얘는 1-X야. 네. 그러면 PA여가 2x분의 1이지. 이렇게 나타내니까 더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할게. 좀 지저분해도. 그 다음 PA여가 6의 1-x분의 1이지. 그렇지.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그냥 푸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푸는 문제인데 좀 계산이 좀 지저분했지?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8번. 이거 되게 쉽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는 독립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그냥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자, 지금 갑과 을이 합격할 확률이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갑이 합격해서 을이 떨어지는 이런 시험이 아닌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험이다.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20명이 시험을 봐. 20명이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얘네들이 속해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얘네들이 합격할 확률이 독립사건일까? 그건 아니지. 왜냐면 누가 갑자기 엄청 잘해버리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때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엄청 좋은 문제는 아니고, 좋은 문제가 되려면 뭐 화살을 쐈다? 아예 그냥 전혀 영향 없는 그런 것들로 문제를 낼 거고,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단 A, 갑과 을은 서로 합격에 연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얘네들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은 갑이 합격할 확률 곱하기 을이 합격할 확률이라고. 곱하면 된다고. 독립사건이랑 말 없이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독립사건이라는 말이 없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학교 시험으로 출제가 되면은 시비를 걸 수 있어. 독립사건이라는 말이 없잖아. 방금 이야기했잖아. 너희들이 시험을 봤는데 얘가 합격해서 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면.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된 언급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사건이라 가정을 할게. 독립사건인 A, B가 합격할 확률은 독립사건이다 라고 할 때 갑, 을 모두 합격할 확률은? 3. 그치, 둘이 곱하면 되는 거야. 야, 갑은 합격하고 을은 합격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3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모두 합격하지 않고 1 빼는. 그치, 1 빼기 둘 다 떨어질 확률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숙제로 하고 그 마지막 문제만 볼까? 보통 확률과 통계를 하는 친구들은 문과 학생들이에요. 근데 문과 학생들은 물리에 악해요. 근데 108번에 물리 문제가 나왔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E, F, G 7개의 스위치를 가진 회로가 있는데 각각의 스위치가 열고 닫힐 확률은 서로 갖고 독립이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P가 Q에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래. 야, 이거 언제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 이거 딱 대치. 그니까 얘가 딱 이어져. G는 무조건 해야 돼. 그치. 무조건 줄 하나라도 연결이 되면은 이거는 전기가 흐른다. 근데 무조건 G는 닫혀 있어야 돼. G는 닫혀 있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확률은 그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왔냐? 있구나. 열려있을 확률과 닫힐 확률이 같다고 나왔지? 각각의 열고 닫힐 확률 2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닫혀 있고 2분의 1이지. 그 다음은 여기만 닫혀 있거나, 그래도 전기 흐른다고. 여기가 닫혀 있거나 여기가 닫혀 있으면 전기가 흘러. 그래서 여기가 닫혀 있는 걸 네모라고 하고 여기가 닫혀 있을 확률 세모라고 하고
여기 닫혀 쓰는 걸 동그라미라고 할게. 이게 네모 또는 세모 또는 동그라미가 되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라는 말은 셋 다 닫혀 있어도 닫힌다는 건 연결돼 있다는 뜻이야. 셋 다 연결돼 있어도 전기가 흐른다고. 그거 생각하면서 확률을 구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둘 다 합. 이거 얘 또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의 확률 더하기 요거의 확률 더하기 요거의 확률 너 많이 더했지? 둘교 빼고 둘교 빼고 둘교 빼고 너 많이 뺐지? 셋교 더해. 그렇게 하거든? 그거 말고 좋은 방법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요? 응. 이건 여사건으로. 여사건으로 하면은 아니 그래서 이게 더 낫겠다. 여사건 너무 복잡해. 응. 깔끔하게 여사건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의 확률을 구하고 곱하기 2분의 까지 해주면 돼. 그렇게 하는 문제예요. 좀 복잡하네. 여기서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두 개만 만족할 수 있어요. 두 개만 만족해도 전기가 흐르니까. 그냥 다 곱하면 안 되려나? 흐르지 않을 확률 구할 수 있냐?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하기가 쉽나? 그래도 쉽지. 흐르지 않아. 전기가 흐르지 않을 확률. 셋 다 열려있으면 전기가 안 흐르지. 아, 여사건으로 하는 게 쉽네. 여사건으로 하자. 흐르지 않으면 지만 안 흐르면 다. 아니,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아, 연결된 상태에서 흐르지 않을 확률. 그러면 셋 다 열려있으면 돼. 그럼 전기가 안 흘러. 근데 B는 닫혀 있고 C는 열려 있으면 그것도 다 알아야 돼. 그치? 그럼 더 복잡하네. 안 복잡하지 않아? A가 열려있을 확률은? A는 2분의 1. 그치. 첫 번째 상황, 얘가 열려있을 확률 2분의 1이야. 얘가 열려있을, 전기가 안 흐를 확률. 그거는 얘가 전기가 흐르려면 셋 다 닫혀있어야 전기가 흘러. 그럼 8분의 그치. 셋 다 닫혀있는 게 8분의 1이야. 그럼 전기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8분의 7이지. 얘는 둘 다 닫혀야 전기가 흘러. 4분의 3이지. 그러면은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 곱해야지. 그래서 셋 곱해. 그리고 나서 1에서 그걸 빼버려. 애초에 먼저 빼버려. 그러면 얘가 전기가 흐를 확률이 나오거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고. 알겠지? 상황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실력원 문제까지는 정리가 되겠네. 자, 121쪽에 있는 독립시행 한번 봅시다. 이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독립시행이라는 건 앞에서 배운 뭐랑 있냐면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항정리 라는 게 있고, 통계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거든요. 확률 분포? 거기에서 이항분포라는 게 있어. 이건 이미 배웠어. 이제 배울 거, 앞으로 배울 거. 요 세 개가 거의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앞에서 배운 이항정리를 좀 어느 정도 기억을 좀 해놔야 우리가 배우는 독립시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그 사건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로 갈려. 모 아니면 도야. 그런데 이 모 아니면 도인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독립시행이야. 근데 이게 각각의 사건이 다 독립인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관역이 있어. 여기를 맞추면 성공이고 못 맞추면 실패야. 내가 여기서 화살을 쏜단 말이야. 그러면 맞추거나 못 맞추지. 근데 화살을 예를 들어 5번을 쏴서 맞출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 그 확률 구하는 거라고. 한 번만. 아니 그건 모르지. 5번 쐈을 때 뭐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고. 얘네들이 확률 구하는 방법,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거는 사실 증명이 조금 어려워서 예를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에 있는 예로 한번 들어줄게. 책의 아래쪽에는 설명을 보면 주사위 4회를 던져. 그래서 1의 눈 3회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주사위를 4회를 던지되 1의 눈이 3회가 나오는 사건을 한번
볼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총 나는 4번 쏜다고. 두 번째 표 이렇게 클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1회, 2회, 3회, 4회가 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3번 성공할 확률은 뭐가 있냐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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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성공, 성공. 이게 존재하지. 그럼 얘네들의 확률을 구한다고. 6분의 1. 자, 주사위를 1회 던져서 4회, 그러니까 첫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뭐야? 6분의 1은 몇 번 곱할까? 세제곱이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이게 첫 번째 시행에서 확률이야. 두 번째 시행에서 확률은? 똑같지. 세 번째도 똑같고 네 번째 똑같지. 이거 독립 시행을 하면은 당연히 경우는 다르겠지만 확률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3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그 성공할 확률 몇 번, 실패할 확률 몇 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경우가 몇 가지인지가 중요한 거야. 얘는 총 4번 중에 3번 성공이지. 그러면 4번 중에 3번 성공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그치. 성공할 회차를 선택할 확률. 말이 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다. 짜맞추기는 아니고 일부러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좀 시키려고. 그러니까 1, 2, 3회 혹은 1, 2, 4회, 1, 3, 4회 4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생각하자고. 그래서 4C3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냐면 아니 이거는 그냥 뽑는다의 개념이고 혹은 성공과 실패를 배열한다고 생각해도 돼. 성공이 동그라미고 실패가 X야.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가포순이지. 4팩을 3팩, 1팩으로 나눈 거야. 그런데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랑 같으면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찌됐든 경우의 수는 4C3이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4번 던져서 3번 성공한다 4C3. 4번 던져서 3번 성공한다 4C3. 이게 성공할 경우의 수라고. 그리고 성공할 확률 3번 성공했네. 실패할 확률 1번 실패했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얘를 일반화 한다. 나는 n번 시행할 거야. r번 성공할 확률 구할 건데 그때 그 성공할 확률을 p라 부를 거야. 여기까지 했니? 네. 그럴 때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n번 중에 r번 성공해요. 성공 확률 r번. 실패는 1마 p지. 실패할 확률은 여기서 여기 뺀 n마 r번.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알겠지? 이렇게 나타내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된다. 일단 다른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시그마를 붙여. r이 0부터 n까지 ncr p의 이거 인마 p의 이거는 이항 정리로 나타낼 수 있거든. 여기서 왜 0부터 시작하냐면 0이 이거 그냥 다 한 번도 성공 못할 확률인 거야. n이면 항상 성공할 확률인 거야. 이거는 성공을 0번 한다, 1번 한다, 2번 한다, 3번 한다, 4번 한다, n번 한다 더한 거지. 이항은 사실 비슷한. 이항 정리라고 그냥. 그럼 이거 이항 정리의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항 정리는 2 더해 에 n제곱이 되거든. 즉 확률의 종합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오, 자 이항 정리 한번 보자. 이항 정리 우리 어떻게 했냐면 얘를 전개해.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nc0 a는 여기는 사실 뒤를 기준으로 했거든. a는 n번, 뒤는 0번. 그런데 여기는 앞을 기준으로 했다. 계산하는 과정이 성공이 위주라서 앞을 기준으로 했고 이항 정리는 뒤를 기준으로 해.
NC1 앞에 거 n마 1번 뒤에 거 1번 이거를 그냥 끝까지 더한 거야. 이게 이항 정리거든. 0번 뒤에 거 n번 이거를 전개한 게 얘라고. 그러면 내가 얘를 시그마로 표현할게. r번째. 그러면 시그마 여기서 나오는 이 바뀌는 수를 r이라고 할게. r은 0에서부터 n까지가. 그리고 중간에 있는 r번째를 보면은 a를 뒤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r번째야. 얘가 n마 r번째지? 이게 이거랑 같다고.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n이 돼. 그럴 때 이렇게 나타낸 애는 이거 더하기 이거의 n제곱이 된다고. 그거 한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의 n제곱. 이항 정리로 나타낸 거를 그냥 다시 한번 나타낸 거야. 확률의 총합이 1이라고.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이항 정리는 계속 너희가 보면서 확실하게 외워줘야 돼.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한 게 이항 정리, 이항 계수거든. 그래서 독립시행은 이게 공식이라고. NPR, 성공 R번, 실패 N마 R번. 이렇게 그냥 확률을 구하면 돼. 별거 없지? 그런데 그걸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왜 NCTR이라고? 그렇지. 성공을 만약에 R번을 해도 경우의 수가 여기처럼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서 이거 다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몇 번째 성공했냐, 몇 번째 실패했냐로. 그러면 독립시행으로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 아, 그리고 아까 저기다 적은 이항 분포는 이 독립시행을 분포로 나타낸 걸 이항 분포라고 해. 그래서 나중에 통계로 넘어가면 얘네들이 평균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연습을 하고, 이런 독립시행 말고, 독립시행인데, 가끔 하는 게 맞겠지? 가끔 그거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교육과정이 없는 거 잠깐만 설명할게. 방금 독립시행은 사실은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항정리라 그래. 이는 진짜 2개야. 바이너리 2개. 그런데 2개가 아니라 확률이 3개일 수도 있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독립시행인데 뭐라고 할까? 경우가 3가지인 경우 있지. 그때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야. 뭐 A, B, C. 뭐 승무패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이거 승무패는 엄청 정확하진 않아서 그냥 A, B, C로 할게. A에서의 확률이 이거고, 이것의 확률이 Q고, 이것의 확률이 R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셋 더해서 그냥 전체 사건인 거야.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던 거지. 그럴 때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얘를 R번 선택할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 그걸 한번 설명을 할게.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성공하는 횟수를 A번이라고 하고, 얘를 성공하는 횟수를 B번이라고 하고, 얘를 성공하는 횟수를 C번이라고 할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N번인 거야. 난 총 N번의 시행을 할 거거든? 그때 얘네들을 성공한 확률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이항정리 말고 다항정리 설명해줬는데 혹시 기억나니? 다항정리. 잠깐 설명 한번 해줬었는데. 그것처럼 계산을 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독립시행을 계산을 할 때 앞에 오는 거는 경우의 수였지. 그러면 여기 3개를 해. 3개를 해서 예를 들어 3개를 해서 누구로 할까? 아니 3개를 해서 그냥 성공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성공이 A번. A번하고 B번하고 C번 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내가 N번 시행을 했어. N번 시행해서 얘를 A번 성공하고 얘를 B번 성공하고 얘를 C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아니지. 이건 갑호수 내야 돼. N팩을 A팩, B팩, C팩으로 나눠야 돼. 얘가 A번, 얘가 B번, 얘가 C번이라서. 아, 좀 어렵니? 지금 쌤이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이게 뭐냐면 내가 뭘 말하려는 거예요, 쌤? 확률을 구할 건데 경우가 3가지라고. 그러니까 경우가 3가지라는 게 뭐로 할까? 예를 한번.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승무패야, 승무패. 근데 성공할 확률, 무승부일 확률, 패할 확률. 그런데 내가 만약에 7번 시행을 해. 10번 시행을 해. 10번 시행을 했을 때 여기 예를 들어 뭐 3승, 2승,
2무 5패할 확률? 이거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자고. 그런데 이 승의 확률이 예를 들어 5분의 2야. 무의 확률이 5분의 1이야. 패가 5분의 또 2야. 이런 상황에서 3승 2무 5패할 확률 구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3승 2무 5패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내가 10번 시행을 했지. 1, 2, 3, 4, 5, 6, 7, 8, 9, 10인데 여기에 3승 2무 5패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0팩을 3팩, 2팩, 5팩으로 나눈 거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A번, B번, C번이라 했지. 다 더하면 N번이지.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팩을 A팩, B팩, C팩으로 나눈 거라고. 그리고 나서 확률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여기 확률 얘는 A번 곱하고 여기 확률을 B번 곱하고 여기 확률을 C번 곱한다. 이게 여러 번 했을 때의 경우의 수야.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3번 넘어갈 때. 갑보순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설명을 해주냐면 경우의 수 따로 계산하고 확률 따로 계산하는 거를 좀 구분을 해놓으라고. 교육 과정이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시행을 우리는 계산을 할 거예요. 증명이 좀 이렇게 예쁘지 않은 증명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거 좋지 않아. 근데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제일 낫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개념 체크 9번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4번 나왔대. 64야. 경우는 64번이야. 짝수가 4번. 짝수가 2분의 1이지. 2분의 1이 4제곱. 그럼 반대가 홀수지. 홀수가 제곱. 이거라고. 이렇게 계산만 하면 돼. 지금 여기서 2분의 1 4제곱, 2분의 1 제곱은 6제곱으로 적지 그랬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구분하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은 6제곱으로 적어. 자, 짝수는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짝수는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은 짝수가 2번, 3번, 4번, 5번, 6번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거의 반대는 0번, 1번이지. 요거 구해갖고 6번으로 구하면 돼. 그러면 0번 나올 확률은 6시 0. 그 0번 6번. 그렇지? 그럼 다 6제곱으로 해도 되는 거 알지? 그럼 두 번째 한 번 나올 확률은 그렇지? 해서 이걸 다 더해서 이거 빼주면 된다고. 이해했지? 독립시행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죠? 10번. 근데 그래서 독립시행이 조금 어렵게 문제가 풀어지려면 지금처럼 상황을 되게 복잡하게 해버려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져. 근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야. 그럼 경우를 둘로 나눠야지. 일단 이거는 경우를 둘로 나눌 수 있어. 3의 배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둘로 나누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상황 3의 배수가 나온다. 사실은 이게 조건부 확률일 수도 있어. 3의 배수가 나와서 동전을 3번 던진 거지.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거까지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3의 배수가 나오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자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그러면 3의 배수 나왔으니까 동전을 3번 던졌지.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분모 8. 그게 아니지. 독립시행으로 하면 된다고. 3시 성공 확률 2번, 실패 확률 1번 이렇게. 알지? 이렇게 지금 빨리 정리를 해놔야 해. 그런데 3의 배수가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3의 배수 안 나왔어. 그리고 동전을 4번 던져서 2번 나와. 성공 확률 2번, 실패 확률. 아예 안 나오면 동전 아예 안 던지잖아. 3의 배수가 아니지. 3의 배수가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아, 4의 배수가 나오면이구나. 4의 배수가 나오니까 잘못 봤어. 6분의 1. 그치? 여기 6분의 1이지. 4의 배수가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둘 더해주면 돼.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필수예제 11번.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쉬워. 독립시행 자체는 간단한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조금 좀 골치를 썩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야 돼. 걱정되는 게 여기서 야 이건 독립시행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야 이거는 뭐 조건부니까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하면 좀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면 돼. 자 해보자. 한 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을 때 동전을 8에 던져서 100점 얻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는 앞면을 기준으로 할지 뒷면을 기준으로 할지만 결정해. 난 앞면을 기준으로 할게. 앞을 X번이라고 하자. 그러면 뒤는 8마 X번 나온 거지. 해서 100점이 나오는지 식으로 세우면 돼. 앞면 나오면 20X지. 뒷면이 이거지. 이게 100이다. 그럼 계산하면 아니야. 10X가 20이지. X는 2네. 앞면 2번, 뒷면 6번 나오면 돼. 그럼 확률은 앞면 기준으로 할지 뒷면 기준으로 할지 마음대로 하면 돼. 앞면 기준으로 할게. 앞면의 확률 2번, 뒷면의 확률 6번. 이렇게만 하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응.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확인 체크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하면 되고. 그 113번 볼까? 연습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규칙에 따라 한 칸씩 움직이는 주사위 놀이가 있는데 1 또는 6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그 1과 6 2의 눈이 나오면 위쪽으로 움직일 때 4번 던져서 P에 도달할 확률을 구하래. 그치? 오른쪽 3번 위에 한 번이지. 그럼 너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잡아. 상관없긴 하지만. 그치? 그러면 4C3. 오른쪽 확률 3제곱, 위쪽 확률 1제곱 하면 돼. 그치? 그럼 대신 여기 확률 구하기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 대충 패턴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경우에 확률 구하는 것만 제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117번? 좀 볼까? 문제만 좀 복잡해 보였지 실제로 엄청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몇 가지만 하면 되겠다. 그림이 있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팔각형의 한 꼭지점을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움직여. 근데 홀순이 나오면 3이 가고 짝순이 나오면 1만큼 가. 난 4번 던져. 그러면 4번 던져서 도착해야 돼. 그러면은 눈의 합이, 그러니까 눈이 뭔 말이냐면 8만큼 가거나 16만큼 가거나 24만큼 가거나 이러면 무조건 P에 도달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맥시멈이 10이야. 홀수 4번 나오면 맥시멈이 12라고. 8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 합이 8 나오는 경우를 체크하면 돼. 2번밖에 없네. 홀수 2번, 짝수 2번. 4C 2. 홀수의 제곱, 짝수의 제곱. 간단하지? 경우만 예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풀면 돼요. 그런데 사실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간단하진 않다. 해석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잘 마무리하면은 여기는 좀 괜찮다. 기말고사 범위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뒤쪽은 근데 진짜 괜히 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쉬워. 진짜 쉬워. 거의 뭐 문제 푸는데 시간도 거의 안 걸릴 정도로 여기만 잘하면 돼. 기말 시험은 다 여기서 점수가 갈릴 거니까. 그래서 여기만 좀 꼼꼼히 공부해오고 유형은 여기 있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여기만 좀 잘 해옵시다.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